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또 죽었나 보다. 뭐야? 뭐야? 뭘 쏟았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왔잖아. 한 무역회사의 팀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 들어선 여러분은 모두 용의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밤 10시 30분 화재 경보와 함께 한 무역회사의 스프링쿨러가 터졌다. 아, 왜 젖어 건물에 있는? 있던 사람들 모두가 대피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행적만이 묘연했는데 다 도망갔는데. 확인 결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올해 초 최연소 팀장 타이틀을 거머쥔 이상미 팀장. 최연소 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린 상태였고 사망 추정 시간은 밤 9시 55분에서 10시 30분 사이. 거래국과의 시차에 따라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무역회사의 특성상 사건 당일 야근 중이던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피해자의 직장상사 마이사, 피해자의 입사 동기 최 과장, 싸동기 냄새 나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왔던 거래처 사장 장대행, 피해자의 담당 비서 김비서, 피해자의 부하 직원 윤사원, 건물 내 시설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첨보안 팀장까지 총 6명. 오늘 사건의 용의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피해자 이상미 팀장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상미 팀장. 그녀는 네로라는 무역회사 중앙 인터내셔널이 자랑하는 인재였다. 이제 미인이신데? 식음료 자재 수출입을 시작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국내외 진출에 주력해온 20년 전통의 중앙 인터내셔널. 특히 피해자가 작년에 추진했던 갑부 부대찌개 동남아 프로젝트가 대박을 내며 대한민국 무역계의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많이 받아. 갑부대찌개. 어우. 입사 6년 차 때 과장 승진했죠. 1년 만에 최연소 팀장 달고 완전 날개를 달았었죠. 최연소 팀. 한마디로 엄친딸? 철강 생산하는 중재벌급 집안에 학벌 좋죠. 일 장난하는 게 확실하죠. 워낙 FM이라 상사한테까지도 좀 융통성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죠. 아, 원칙주의자구나. 깐깐해. 사건 당일 밤 10시 반 팀장 승진 후 설레는 첫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브라질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이 팀장.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안 미녀 김비서입니다. 네, 회사에 입사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오래됐네. 그래서 원래는 단독으로 마이사님을 모시다가 6개월 전부터 이제 이 팀장님이 저희 팀으로 오시면서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이 팀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짐을 싸러 잠깐 댁에 가신 찰나에 밥을 먹고 8시 반경에 제 자리로 돌아와서 업무를 좀 보다가 9시경에 아마 이 팀장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커피 한 잔을 타달라고 하셔서 커피 한 잔을 타드리고 그런 후에 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몇 시에요? 9시 넘어서 장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화재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그때 저도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언제 갔는지 기억나세요? 장 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바로 화장실을 갔거든요. 몇 시죠? 10시 25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는 중앙 인터내셔널의 남미 사업팀 그리고 그 산하 부서인 이 팀장의 브라질 사업팀 총괄 인사를 맡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53입니다. 믿겨요. 알았어요? 그날은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외출을 했다가 9시 한 10분쯤에 회사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이 팀장이 9시 반쯤에 보고를 하겠다고. 9시 반에. 굳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 9시 반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보고 좀 듣고 업무 좀 보다가 화장실 가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다 들었죠? 화재 경보가 울려서 대피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왜 갔죠?
마리오니까요.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됐습니까? 담배를 폈다. 별걸 다 의심하셨구나. 보통 볼일 보면서 담배 핍니다 남자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보안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첨보안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그냥 보안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9시 40분쯤이었나? 이 팀장님이 갑자기 콜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니까 거기서 장 사장님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회사로 끌어냈죠. 회사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다시 근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다가 한 30분, 40분 지났나?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3, 40분이요? 네. 그쯤에 울려서 전 재빨리 제가 119에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그게 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장 사장이 난동을 피웠다. 아, 네. 소란 장난 아니더라고요. 팀장실에서 네. 9시 팀장. 40분경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올라가죠. 네. 장 사장이 왜 난동을 피우고 그래 남의 회사 가지고. 나는 왜 맨날 난동 피워? 말썽이야. 아, 지겨워 죽겠어. 안녕하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믿겨. 40대에 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제2상사의 대표 장대행입니다. 어느 이 비행기예요? 회사하고는 거래한 지 한 10년쯤 됐고요. 예. 저는 이제 이 팀장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9시 20분경에 이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간 김에 또 마이사님도 오랜 친분이 있어서 한번 뵙고 또 김 비서하고 또 제가 잘 지냈어요 그동안. 그래서 김 비서하고 또 얘기 좀 나누다가 볼 일이 끝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저는 나중에 뒤늦게 소식을 듣고 알았죠. 아니 난동을 피웠다면서요. 아니 난동은 아니고 나는 별로 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 팀장님이 보안팀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좀 나가라고 하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 발로 걸어갈게요 하고 나온 거예요. 난 장 사장 믿어. 우린 또 친분이 아이, 있잖아 그래, 장 사장이 뭘 마이사님. 잘못했겠어. 오버하고 앉았어. 우리가 이 알고 팀장은. 지낸 지가 그럼 10년인데 거의 부부라 볼 수 있어. 정말 막장이네요. 정말 입사 3년 차 말단 사원 고생이 많았구만. 윤사원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동남아 팀에서 이 팀장님이랑 같이 근무를 하다가 올해 초에 이 팀장님이랑 함께 브라질 무역팀으로 왔어요. 저는 그날 이 팀장님한테 제출해야 될 보고서가 있어서 사실 저녁도 안 먹고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팀장님이 한 9시쯤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마무리를 하고 9시 10분에 팀장실에 가서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탕비실에 가서 제가 컵라면을 하나 먹었어요. 몇 시? 몇 시, 몇 시요? 먹었나요? 그때가 한 9시 한 45분경 뭐 이쯤에 그 시간 가서 라면 먹으니까 부르는 거 라면을 아닌가? 먹었고요. 보통 몇 분 경 하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워. 누가 그런데 평소에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해? 탕비실에서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에 앉아서 화장실을 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 있는데 그때 화재 경보가 울리고. 화장실에서 경보음을 들으셨어요? 네. 나도 그랬어. 화장실에서 뭐 예. 그리고 안 봤나요? 여기 화장실 가 있었어? 안 갔죠? 나도 경보음 화장실에서 들었어. 남미사업팀 과장 최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팀장님과 입사 동기고요. 사실 올 3월부터 이 팀장님과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사귀었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사귀었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네, 이럴 줄 사귀었다고요? 알았어. 하지만 사건 당일날은 제가 외부 미팅 때문에 외근을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50분쯤 이 팀장님 출장 때문에 얼굴도 볼 겸 이야기도 할 겸 해서 팀장실에 들어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업무를 보고 난 후 저는 이제 이 회의실에 팀장하고 업무를 봤다고요? 아니요.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업무를 제 저 너무 자리에서 몰아치지 마요. 제 자리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워. 잠깐 회의실에 들릴 일이 있어서 회의실 잠깐 들어갔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 때문에 저도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회의실이요? 분명 사내 연애가 있을 줄 알았어. 촉이 오더라고. 제 사랑하는 있는 거 아니야? 사람입니다. 네, 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최 과장 앉아서 피워요. 아유 얼마나 설득하였다.
얼른 보세요. 난 팀장실 때도 중요해. 뭐야 이거? 휴대전화 빨리 봐봐봐. 이것도 메시지부터. 윤실장. 윤 실장. 오빠 클럽. 뭐야 이거? 화끈하게 모십니다. 아 이거 아니죠? 장대행. 내가 이건 내가 보낸 거야. 이 팀장. 근데 진짜 그럴 건 아니지? 휴대폰이군요. 아, 제 거예요? 네. 제가 떨어뜨렸나 보네요. 상인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혈흔이 없어. 자상이 전혀 없는데? 그런 거뭐 독극물을 먹였나? 차에다가? 커피 김비서가 타다 줬다 그랬지. 커피예요? 김비서가 갖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커피네요. 이걸 김비서가 갖다 줬어요. 고혈압 신부전 기능성 화장 의약품. 그런 거 찍어. 고혈압? 고혈압 신부전 기능성 의약품을 갖고 있네. 아, 그러면은 쇼크 상가 보다. 그러네. 그러네. 이게 뭐, 응? 비서 연금 인상. 김 비서가 신청을 했네. 근데 이 팀장이 보류했네. 응. 네, 이럴 줄 알았지. 나도 그거 봤지롱. 저 방에 있었던 거 왜 얘기를 안 알죠? 해줘요? 아니요, 일단 서로 딱 다 보고 공유해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같은 거죠? 윤사원도 이 팀장한테 좀 불만이 있었네요. 그닥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가만있어 봐. 왜? 더듬거리지만 살인범이 아니다. 그래서 조현묵 홍진호.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보고 다니는 거야? 최 과장님, 네? 왜 서랍이 잠겨 있어요? 아 회사 중요한 거니까 잠궈놨죠. 잠겼어. 열 수 있어? 담배 말고 열 수 없어? 여기 잠겨 있는데? 담배가 있는데 왜 라이터는 없지? 그럼 뭐 성냥 쓰나 보지. 열 수 없어 열쇠? 담배. 찾았어. 빨리 뒤져봐. 얘는 중앙인터내셔널이잖아. 돈을 뺐네. 그러니까 횡령 아니야? 빼돌렸네. 횡령 같은 최 거 과장이 같은데? 빼돌렸네. 됐어. 일 분 남았습니다. 난 탕비실 볼게.
자, 보이는 거와 같이 이건 윤사원 자리 서랍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게 사직서인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사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직서입니다. 사직서요. 사직서. 사직서. 사유에는 제가 얼핏 기억으로는 일을 잘 못해서였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쓴 사직서는 맞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씨 정말 진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해서 한번 썼는데 꾹 참고 사실 그때 썼던 날짜를 지우고 갖고는 있어요. 이런 불의를 누구한테 참는- 그렇게 채웠길래 사직서를 낼 정도로. 이 팀장이었겠지. 이 팀장님은 사실 저의 성과를 조금 가르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성과 가르치기. 네. 알겠습니다. 이거 거기까지 드릴게요. 사실 지금 그렇게 그게 좋아하지 중요한 게 않아요. 아니어서요. 죽일 법하네요. 7장이죠? 다 마이사님 거예요. 땡큐. 네. 네, 마이사님. 이 마카스 음료 아시나요? 네네. 두 번째 서랍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병이 자리가 비었었어요. 어허. 그 한 병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팀장실에. 그래서 왜 거기서 있어요? 제가 주려고 줬습니다. 줬어요. 마셨어요. 얘기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몇 시요? 몇 시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음료수를 주면서까지. 아, 좀 일하는 게 너무 뻑뻑하더라고, 이 친구가. 너무 원칙주의자고. 좀 내가 또 회사 25년 다녔으니까 내가 하던 대로 좀 하자. 잘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준 거예요. 음료 주스 마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또 의심스러웠던 게 네. 뭐 그렇게 라이터가 많아요? 라이터요? 네. 아, 라이터는 장대행이 준 겁니다. 첫 번째 열어 내가 준 서랍을 건 아니죠, 열어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라이터가 아니, 나한테 접대를 했잖아요. 아, 그 장소.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막 떠들고 계세요? 근데 라이터가 왜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하면 줘요, 라이터를. 라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탕비실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탕비실에 간 적은 없습니다. 탕비실에 라이터 흘려놨죠, 오빠 클럽 라이터. 아니, 네. 그건 여기도 있고요, 지금. 저는 늘 갖고 다녀요. 라이터 그러면 is my 본인이 life. 탕비실에 흘린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본인이 탕비실에 흘린 거 아니에요, 라이터? 아니에요. 탕비실에 가지 않아요. 저는. 아하. 전 화장실에 있었다니까요. 이거 집에 100개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네.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네. 왜 울렸는지 좀 아니, 의심이 가는 거죠. 라이터가 많다고 화재 경보를 울리는 책임이 다 저한테 있는 겁니까? 가장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티켓은 왜 내 끊어놨죠? 딸들 보려고. 고등학교 딸들이- 1학년, 대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난 기러기 아빠예요. 휴가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천보한 씨 도주의 우려가 있어. 저인가요? 네. 네. 아니, 휴가 가는 게 뭔 도주야. 본인 컴퓨터 맞으시죠? 만난 것 같네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열었더니 이 팀장의 사무실의 모습이 보이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게 발견됐어요. 이 팀장을 몰래 카메라로 봤다. 이게 뭔가요? 뭐 시간이 없게 하지만 짧게 설명하자면은 제가 예전부터 그 이 팀장을 좀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이 팀장을 좀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수접스럽네. 이후에 그럴 줄 알았어, 좋아했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좋은 건 맞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나머지 이 팀장의 그런 스탠드에 제가 그러면 몰래 어떻게 카메라를 이 팀장이 콜을 한 게 사실이 맞나요? 정말 이 팀장이 콜을 해서 갔나요? 콜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간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전화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끊어냈어요. 시끄러. 네. 일단 여기서 이어간다면 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예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이 카메라 자체가 CCTV나 이런 각도가 아니라 완전 뭐야. 이렇게 그냥 스탠드에 달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멀티탭을 켜서 팀장실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팀장님의 모습이 저한테 전송이 되도록. 아, 이명선 그렇게 이번 사건을 설계를 원한 게 저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이야. 궁금한 게 이 팀장님과 최 과장님의 사이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 어. 그럼. 예전에 그 최 과장이 들어가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셨어요? 그럼 저에 모든 대한 사내 연애는 보안팀장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럼 짝사랑을 하셨으면 최 과장님을 죽이시지 왜? 아니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좀 굉장히 슬퍼했지만은 가슴 아팠지만은 저의 그런 피양새가 피양새. 피양새? 혼자 좋아하는데 뭘 피양새야? 네, 저의 그런 이제 그 제가 짝사랑하는 그 여인이 남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는 그 행복을 빌어주기로 저는 결정을 근데도 했었습니다. 계속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만의 사랑을 그렇게 그냥 느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이게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스토킹이잖아요. 엄연한.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에 놀란 건 필요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죽이는 약간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있지, 홍진호. 예쁘게 죽이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든 상처 것처럼 없이. 상처 없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팀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마음을 얘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이 팀장님은 저한테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실 뿐 딱히 뭐 서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핸드폰을 봤는데 마이사님 핸드폰을 봤는데요. 장 사장님과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고 네. 하셨었죠. 맨날. 근데 문자 내용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마이사님한테 뇌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공을 나이트요? 들여갖고 우리 회사를 잘 키우고 있었고 오파클럽도 사실 내가 접대하려고 데려갔다고. 아유. 기록이 아빠랑 외롭거든. 쪽에. 그래서 내가 데려갔는데 이 팀장이 오면서 이 마이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자꾸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이 그래서 팀장이 굉장히 나 혼자 미웠겠다. 죽지 않겠다고 내가 마이사님을 압박한 거지. 이 팀장을 좀 말 듣게 해라. 나한테 협박 문자 보냈어요. 10시 20분쯤. 결국에 압박을 받으셨네요. 그죠?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받아서 이 나- 팀장을 죽였나요? 아니죠. 이 팀장이 비었죠? 죽여보고 싶었나요? 근데 나는 차 아까 타고 집에 갔다. 탕비실에 분명히 라이터 저도 발견을 했거든요. 탕비실에는 보통 팀장급이나 이사급은 절대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비서인 제가 있으니까. 아 그럼 뭐하러 부탁을 가요? 하면 제가 갖다 드리는데 왜 라이터가 탕비실에 있었을까요? 아니 그 라이터가 내가 흘린 라이터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나안 본인 갔다니까. 거잖아요. 아, 내 거는 뭐 누가 가져갈 수 없나요? 라이터가 100개가 넘어요. 보신 적 없어요? CCTV 보고 있잖아요, 계속. 없어요. 저는 팀장만 한 보고 번도? 있었겠지 뭐. 이 팀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우 저 도움이 안 돼. 진짜. 그냥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제가 오늘 확실히 꽂힌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김 비서한테 꽂혔습니다. 김 비서가 계속 지금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최 과장 그냥 노트북을 봤어요. 노트북에 그 SNS 메시지를 봤는데 네. 김 비서랑 대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비서가 최 과장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최 과장이 아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다. 관심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만났던 사이예요. 만났던 썸을 타던 사이예요. 만났던 사이와 썸을 탔던 사이랑은 언어이 다르죠. 왜 이런 식입니다. 안 이 여자는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내용을 보자면은 나는 지금 이 팀장을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김 비서는 충격을 먹었겠죠. 스트레스가 쌓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이건데 이 팀장의 사무실에 그김 비서가 자기의 연봉을 10% 올려달라고 그렇지.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잘했어. 그거를 이 팀장은 보류시켰습니다. 그렇죠. 감정이 안 들어. 보류를 시키면서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네 건데 왜 몰라? 아니 제가 제출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저 당연히 승인을 못 받은 거니까 어쨌든 임금이 이 안 오른 팀장이 거지. 싫어한 거지 보류했다는 거는. 그렇죠. 왜 싫어요? 어쨌든 아, 자꾸 찝쩍대니까. 자기가 보류를 시켰죠. 뺏어가면서. 어쨌든 김 비서는 충분히 지금 이 팀장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경위가 근데 충분합니다. 저희 회사 이 팀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솔직히.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스프링클러가 터졌죠. 이거는 분명히 범인이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터뜨렸던 건데 스프링클러가 뭡니까? 스프링클러가 왜 터졌을까요? 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여기 보면은 방향제가 보이고 라이터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하던 장난 뭐죠? 방향제를 켜고 라이터를 켜면은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나가요. 그래요. 그걸 제가 해봤어요. 어딥니까? 해봤어요. 어딥니까? 이게 탕비실입니다. 탕비실에 간 사람이 윤서원과 김비서예요. 하지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비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는 9시 30분경에 팀장은 김비서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커피를 타다 줬죠? 네. 그 커피는 당연히 이 팀장이 먹었겠죠. 먹었죠. 저는 오히려 그 이 팀장이 사망하게 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의 그런 독극물에 그거는 커피 그 잔이라고 저는 근데 확신합니다. 커피를 드린 한참 뒤에 저렇게 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급사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물을 복합적으로 섞음으로써 천천히 효과가 나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탕비실에 세정제가 있었어. 세제를 타서 먹였나? 아, 점점 지금 퍼즐이 지금 마치 가는 것 같아요. 왜 죽였나요? 모노드라마 찍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저도 죽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김비서인지 이게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못 찾겠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볶음물이 스프링클러가 탕비실에서 자, 뭐
마이사님의 휴대전화에서 이 팀장과의 갈등은 충분히 입증됐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이사의 책상에서 최 과장의 연봉 인상 서류도 나왔는데 서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최 과장 싫어했나요? 최 과장요?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마이사님이 결제 사인을 내 너무 일을 늦게 잘 알았어요. 아, 원래 그래서 잘 개그구나. 안 와. 오케이, 제가 패스. 입사 7년 차잖아요. 탈의실의 오빠 클럽 라이터.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이사님을 의심했었는데 진짜 지능적인 범이라면 그럼. 마이사님의 서랍에서 당연하죠. 라이터를 꺼내서 당연하지. 그렇게 했겠지. 김비서. 마이사님의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사람. 김비서네요, 김비서. 김비서. 7년 이상 마이사님을 모셨고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으며 서랍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내 라이트를 왜 있지.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어마어마하네. 몇개 비더라고. 그렇다면 김비서가 의심스러운데 탕비실에 윤사원도 갔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어. 근데 윤사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본인도 팀장방, 이사방 다 들어가셨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 탕비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근데 나는 내 제외. 방에는 왔었잖아요. 그렇죠, 갔었죠. 응. 마이사님 방에 커피콩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어. 커피콩 왜 사무실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 팀장 프로젝트였습니다. 커피콩 프로젝트. 근데 이게 왜 쏟아져 있죠? 화가 나서 던졌나요? 아니요. 발이 달렸나 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쓰러뜨리는 게 아닌데. 당신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무실을 잘 안 온다니까. 일을 잘 안 해 나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마이사님. 저는 한 명만 얘기합니다. 바로 최 과장. 최 과장. 잘 봐요. 최 원래 범인이 과장의 한 명만 모르죠. 책상입니다. 더듬거리지만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연극을 봤어요. 장당 12만 원짜리 연극을 보면서 살해 방법을 더듬거리지만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연극을 봤어. 그게 책상에 있었어. 언제?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봤던 티키지. 봤죠? 네, 맞습니다. 살해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었나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나요? 저는 그냥 데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데이트를 했다. 네. 누구랑 봤어요? 김비서랑 왔습니다. 그래놓고 날 안 만났다고요? 그냥 영화만 봤을 뿐입니다. 그럼 연극 정도는 같이 볼 수 있지.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연극을 통해서 살해 방법에 영감을 같이 얻었을 수 있죠. 아, 김비서도 의심스럽네. 오케이. 그리고 그 최 과장의 윗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통장이 엄청 나왔어. 주기적으로 몇백만 원씩을 다른 회사에 송금을 하고 있었어요. 횡령을 해서 자금 다른 데 횡령.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을 보면은 주식거래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선주 인수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뭔지 날 몰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이걸 포착이 이 된 겁니다. 팀장한테 걸렸죠. 그래서 싸운 거죠.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자, 잘 봐요. 잘 봐요. 이 팀장 심장약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 자, 여자친구의 지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최측근. 최측근. 혹은 그 전 여자친구인 김비서. 둘. 그래서 지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살해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 자, 해명해봐요. 일단 사실은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은 팀장이랑 싸우는 인정했습니다. 거 2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그래? 아, 싸우는 거 봤어요? 두 번이나 그 얘기를 왜 안 해? 나도 싸우는 제가- 거 봤어. 2번이나 봤어요. 얘기해야지 그럼. 제가 계속 김비서가 저한테 그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왜 싸웠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대답을. 팀장님하고 언성을 좀 높여서 말씀을 나누시던데?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니까 이것저것. 싸우셨나요? 그냥 뭐 사랑 아니 뭐지?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관련이 없다고? 근데 위 팀장이랑 싸웠죠? 나도 봤어요. 저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싸웠어? 완사님도 봐셨어요? 네. 봤어요. 주식거래 사이트로 뭐 한 겁니까? 주식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아닙니다. 몰빵했다 망했죠? 누구네 회사 저 주식을 본 거예요? 휴지 조각난 회사입니다. 아, 본인이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뿌리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회사 자금을. 주식을 하다가 잘하다가 망했어요. 빨리 얘기해. 망했어요. 그래서 회사 기밀을 팔아서? 메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마이사님이 허술한 거 아니까 어. 어떻게든 메꿔 보려고 회사 일단 자금으로 막은 거예요. 뭐야, 시가? 너 때문에 회사가 지금 좀 빵꾸가 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허술하려 마이사님. 이상. 어쨌든 이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끄럽고요. 자, 여기서 우리 윤 사원이 지원 사격을 하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원인을 얘기해. 그죠. 저희 말사님께서 사실은 알리바이 할 때 최 과장이 자기가 회의실을 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시 10분 조금 넘어서 회의실을 갔을 때 회의실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의실을 좀 중심적으로 가려는데 라이터와 뭘 태우는 게 있었어요. 태웠어. 그래서 이 태운 거 안에 있는 종이를 열어보니까 뭐냐 하면 응. 최 과장이 다른 회사 명의로 회사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내역서를 태웠더라고요. 회사 돈이 빠져나간 거고. 이걸 위해서 저는 싸운 거라고 봤어요. 본인 그것 때문에 싸운 건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말다툼하고 그냥 끝냈어요.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리에 있다가 회의실을 나 10시 10분에 10시 들어갔어요. 10분에 그래서 10시 10분에 잠그고 본인이 그걸 태운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 종이를 태형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요. 왜요? 연기가 나는데? 스프링클러가 그냥 종이가 불타는 그걸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태우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네. 작동되고 뭐 이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있던 장소는 회의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명품 지갑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솔직히 급여를 올려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건가요? 제가 뇌물로 줬어요. 이분 정말 뭐야? 아, 돈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대행이잖아. 대행업체 하려면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뇌물을 아니 줘야 우리보다 돼. 돈 많은 거 같아 어떻게 된 게? 그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이 팀장을 본 게 언제예요? 이 팀장님이 방에서 갑자기 나와서 최 과장님한테 싸운 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본인은 언제까지 그 비서실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비서 자리에? 이따가 10시 10분쯤에 네. 장 사장님이 이사님실에서 나와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계속 본인 자리에서 아니요, 본인 자리에서 아니고요. 비상 계단에서. 비상계단 그 자리를 비웠네요. 네. 비상계단에서 장 사장한테 저 지갑을 받았나요? 장 사장님은 9시 40분에 쫓겨났잖아요. 이 팀장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회사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갑부 부대찌개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를 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획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사실 윤상훈이 있어요. 윤상훈 하신 걸 갖다가 이 팀장이 가로채가지고 이 사람이 고속 승진을 했는 겁니다. 예. 최 과장하고 두 사람 관계는 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벌집의 딸입니다. 최 과장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의 공건물 현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메꿔줄 수도 있어요. 메꿔줄 수도 있는데 김비서라는 내인의 여자를 알아듣는 근데 그 관계를 이 팀장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알고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 과장님은 용신사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이 팀장이 몰랐다면. 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마이사님 같은 경우에 책상 달력을 보면 다음 달 20일 날 승진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심사가 맞아요. 있죠. 예, 승진이 돼 있는데 장 대표한테 계속 뒷돈을 받았어요. 네. 그게 만약에 대형차 바뀌어버리면 장 대표는 절대 가만 안 있거든요. 마이사님은 승진도 뭐 할 뿐더러 50이 넘은 상태에서 해직을 잘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동은 충분합니다. 범행은 충분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사인이 무엇이냐. 각자 동기는 다 있어요. 사인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독국물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독국물을 하게 되면 예. 남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국물을 하게 되면 자, 보통 힘이 없는 여성들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충분해요. 왜냐면은 증거를 물에 다 훼손시키기 위해서. 장 사장 결백합니다. 장 갑자기 사장은 왜 제 결백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죽일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마사님을 몇 시에 만났다고 하셨죠? 55분쯤에 방문했다가 네. 10시 10분쯤에 나와서 김 비서랑 같이 계단으로 가서 제가 뇌물을 줬죠. 비상 계단에서 그 이후에 마이사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은 아니, 없는 9시 거야. 55분부터 10시 10분까지 마이사를 있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제가 9시 55분에 이 팀장님 방에 팀장님 방에 갔다가 제가 네. 10시 10분까지 마이사님 방에 있다 나왔는데 그렇죠. 9시 55분에 이 팀장 방에 갔다는 건 잘못된 진술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이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9시 45분에 제가 팀장실로 갑니다. 45분이에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왜냐 장 사장을 자꾸 내치려고 하길래 그러지 마라. 내가 10년 동안 유지했던 거래처다 하니까 설득하러 갈 때 마카스를 가지고 왔죠. 가져갔죠. 사진본에 얘기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팀장이 하는 얘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윗선에 보고해버립니다. 빨리 정리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 열받았군요. 열받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마카스 병은 어디다 두고 나왔어요? 두고 나왔죠. 어디에다가? 먹으라고. 어디다 두고 나왔어요? 티 테이블에다가. 왜냐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가는 와중에 보니까 최 과장 그 사무실 쪽에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그냥 나는 팀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기다리려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신 거네요? 네, 먼저 팀장님이 들어갔죠.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까서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자료를 좀 보려고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서류를 좀 보려고 하는데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준 거지. 이거 좀 먹고 좀 제발 좀 장 사장 좀 그냥 좀 놔둬. 뭐가 이렇게 잘못이야? 그래서 마카스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못 봤어요. 왜냐면 놓고 나왔다니까. 티테이블에? 예. 자, 그럼 마이사님 이 팀장 바로 갈 때 김비서 보였어요? 전 다 봤죠, 그 그 상황. 들어가는 걸 봤잖아. 갖다가 그러면 장 대표는 만약에 대행업체가 바뀌면 네. 마이사의 비리를 폭로할 마음이 있었어요?
난 다 폭로하지. 혼자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저는- 협박도 했던 거지. 저렇게 의리 없는 사람인 줄 알아서 안 도와줬죠. 어떻게 10시 20분에 문자를 남겼더라고.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아, 돈 앞에 월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뭘 타서 따서 놨는데 마이사가 나간 이후에 이 팀장이 그거를 무심코 마신 거지. 그리고 죽은 거지. 아니 왜 그 드링크제를 왜 들고 가? 아니 힘내라고. 팀장방에. 에이, 뭘 힘이나. 얻어낸 상황이 이 팀장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따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딴 상태에서 뭘 탔으니까. 이거 그냥 지금 다친 병을 두고 나왔다면 우리도 의심 안 해요. 아니 보통 잘 보이려고 그럴 때 아니 왜? 이러지 누가 이걸 이거를 도와준 분한테 누가 잘 보이려고 형사님 이거를 해. 기자들이 윤성원이랑 김비서랑 보면은 행동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탕비실 갔다가 똑같이 화장실 갔어요. 하지만 시간대가 좀 다르죠. 네. 지금 두 분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탕비실, 그 화장실, 그 과정에서 서로 본 적이 있는지 또는 없어요. 거기 갔을 때 그 장소, 화장실이든 탕비실이든 서로 간의 흔적을 느낀 거 있는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고 있는 그리고 궁금한 아니 왜냐면 10시 10분쯤에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난 10시 25분쯤 화장실을 가고 10시 10분부터 뭐 했냐는 스프링클러가 거죠, 울렸던 화장실에서. 10시 30분까지 화장실에서 뭐 했나요? 10시 그 탕비실에서 라면을 먹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려서 사실 계속 갑자기? 졸았어. 아까랑 많이 화장실 다르네. 가서 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졸아서 나는 회의실에 가서 자려고 10시 10분쯤에 내 자리를 나와서 회의실에 갔는데 회의실 문이 잠긴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갔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볼일을 보다가 졸고 뭐 이랬던 거죠. 이 팀장이 지병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최 과장입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거. 비서도 알겠죠. 비서도 알죠. 알아요. 병원 자, 일정을 아니까.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심장 활동을 유도하는 게 카페인입니다. 그죠? 그 커피를 처음 타준 게 누굽니까? 커피 갖고. 커피 카페인으로 커피를 탔는데 커피만으로 죽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세정제나 이런 걸 넣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충제. 살충제나 이런 걸 넣었어. 그럼 9시에 먹으면 바로 안 가요, 사람이. 그래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서 훅 간다는 거죠. 사인을 독극물에 의한 사람. 아니 왜냐면 독극물밖에 없어요. 저 심장마비로 봅니다. 심장마비 나도. 독극물에 의한 심장마비. 그렇죠. 그래서 커피와 이제 마커스가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의 도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김 비서는 그럴 만한 입장이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연봉 인상안을 보류했던 여자고 근데 저는 그걸 본인이- 지금 알았다니까요. 아까 근데 오늘 어쨌든 브리핑 때. 저도 진짜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화재 경보가 왜 울렸을까요? 본인이 불을 때문에요. 태웠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러면은 괜히 탕비실에 누가 그 방향제로 그래. 이거를 했을 리가 없어. 제가 탕비실에 말했잖아요. 방향제랑 라이터. 탕비실 방향제 이걸로 한 거라니까요, 김비서가. 절대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언제요? 그냥 방 안에서 나는 알리바이가 있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두고 불을 태우고 있는 걸로 언제 했어? 스프링클러가 터질 수 있어요? 작동 안 됩니다. 절대 발동 안 근데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궁금한데 이 최보안께서는 여기 저 시설팀에서 네. 스프링클러를 혼자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것도 벨 궁금했어. 같은 걸로. 아 본인이 틀었다 본인이. 본인이. 어서 오세요. 아 저것은 너무 올라가야 된다는 싫어. 거죠. 저번에도 저렇게 웃었던 것 같아. 자, 여기 네가 틀었구나. 남자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은 여기도 펴, 여기도 펴. 담배 있던데 저기에 자켓에. 아 맞다 있다. 뭐야, 담배를 따로. 피고 맞다 핀다. 담배를 피고 예.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배를 안 피우신다. 네. 그냥 그 묻는 말에 그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데 제가 경보를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스프링클러까지는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경보는 올리게 할 수가 경보를 있는데 올릴 수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안 된다. 그러면 CCTV로 뭔가를 태우려는 것도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봤어요. 제가 뭐 눈이 뭐 왜 다 못 봤대? 눈이 뭐 뭘 10개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런 직원이. 그게 뭐야? 뭘 보는 거야, 그러면? 월급 괜히 이 줬어. 팀장만 계속 봤어요. 그러면 10시 근데 이 10분부터 팀장이 10시 반까지 죽는 거 못 왜 못 봤어요. 봤냐고. 억울해. 그러고 최보안 씨 같은 경우에는 몸이 심장이 안 좋다는 이 팀장의 그 상태를 본인은 계속 몰래카메라 보기 때문에 알 알지. 수도 있고. 그치, 약 먹고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야. 알 수도 있고. 와, 너 정말.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천보안 팀장의 몰래카메라예요. 저녁 6시야. 뭐야? 뭐야? 9시 5분은 9시 5분? 9시 5분. 9시 5분에 뭐야? 컴퓨터 보고 있다가 9시 5분 커피 지금 먹었어. 김비서 갖다 커피를 많이 준 먹고 커피. 있어. 9시 10분? 상태 안 좋아. 말짱한데. 상태 안 좋아. 말짱한데. 이상하잖아.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거 얘기하는 윤서원. 거예요. 윤상원한테 보고 받은 거야. 윤상 노려보고 있어. 사이 안 좋아 지금. 근데 제 여자친구 이쁘네요. 아 처음 봤어요 얼굴을? 자 그다음에
계속 업무 이때까지는 봐요. 아주 지금 멀쩡합니다. 20분. 20분이면 장 사장 들어올때요. 내가 갔지. 내가 진상떨로 갔지. 지금 기분 안 좋아 내가 가서 또. 이제 나 만나러 오는구나. 일단 뭐 그냥 결제 받으러. 장 사장 여기 있는 거야 지금. 30분에. 9시 반에. 진상이야 진상. 아 이거 막 뒤지고 있네 장 사장. 미안해요. 내 손버릇 안 좋아 그래. 살기 위해서 그랬어. 우리 업체 회사 리스트 보려고? 부도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뭘 뒤졌는데. 뒤졌고 이사방에서 다시 나왔고 18분. 보안업체 직원을 불렀지. 일대 부르지 이제. 그래서 나 쫓겨난 거야. 쫓겨났어요 지금? 지금 부르네. 부르네. 아 보안업체 지금 부르네. 아 이때까지 멀쩡하네요. 이거 뭘 막 찾는 것 같은데? 뭘 찾는다. 뭘 가져갔나? 끌어내주세요. 끌어내줘. 뭔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네요. 뭘 막 찾네. 장 사장님 뭘 가져갔나? 문자 보낸다. 문자 보냅니다. 다시 5분쯤. 아 아닌데? 아 저 문자는 나한테 보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아 50분. 저 자리를 비운 게 저하고 싸운 이게 그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마이사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마이사 마이사. 뭘 아 그래 찾죠? 마이사 내가 저 서류 찾았지. 저 때 이제 그 막거스를 열어놓고 다시 왔어. 이때부터 궁금한 거야. 이때부터. 궁금하네요 이제. 이때 난 나간 거예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요. 커피 다시 커피 마셨어. 또 먹었어. 커피 또 다시 먹어. 마셨어? 멀쩡해. 10시 20분까지 살아있어? 10시 20분까지 살아있어. 뭐야? 대박. 그러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지금. 그 전에 뭘 먹었어. 졸잖아. 자잖아. 아 이게 이러면서 뭐야? 죽은 거야. 이거 뭐 이게 단서야? 이러고 죽었다고요? 30분. 스프링클러. 뭐야? 물 맞고. 뭐야? 물 맞고. 물 맞고 죽었어. 뭐야? 물이 염산이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지? 피곤해가 잠시 엎드렸는데 스프링클러 작동했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떨었거든요. 네. 심장마비 환자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달 떨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어떤 이 사람한테 충격이 작용되면 틀림없어요.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전기적 요인도 봐야 되지 않나. 전기. 전기. 거기에 가보니까 감전사. 컴퓨터도 있고 스탠드에 그도 꼽혀 있더라고. 감전사일 수가 있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지. 그 전에 나도. 장치는 맞아. 누구라도 그래. 충분히 할 수 그렇지.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렇죠. 명확하게 우리가 알리바이를 통해 입증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럼. 사람은 윤비서, 김비서, 천보환인데 천보환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저는 스프링클러를 아니래요. 작동시킬 없대요. 능력이 없어요. 정보만 할 수 있고. 그러면 네, 스프링클러는 분명히 탕비실에서 작동시킨 거야. 탕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당신. 아니 저는 라면을 컵라면 먹었어요. 이거 뭐가 중요하죠? 네? 아니 컵라면에 불이 왜 필요해요? 자, 그게 아니라 아니, 라이터와 방향제로 그래요. 자극을 해서 제가 스프링클러를 컵라면 자극- 먹었던 게 9시 45분이에요. 지금 시스템이야. 6시. 6시 오케이 들어왔어. 퇴근하고 잠깐 나가고. 저녁 먹으러 나간 거죠? 최 과장 외근하러? 네. 저러다 나가. 외국 최 과장 미팅. 외근하러 나가고 김비서도 김비서 나가고. 저녁 먹으러 나가고 봐 윤상훈 혼자 있잖아. 윤사원. 이제 열심히 일하네요. 뭘 먹는 거야? 삼각김. 나간다. 일어났어, 8시야. 저기 왜 가? 저기 왜 가? 자료 찾아왔어요. 자료. 근데 그 얘기는 우리한테 안 했었잖아. 8시에. 5분. 김비서 자, 들어왔고요. 김비서 컴백했고 탕비실 가시나요? 탕비실에 가네. 금방 왔어. 뭘 들고 손에 들고. 뭘 들고 뭐야? 여기는 마이사님 방. 마이사님 방. 벌레 벌레. 쫓아온 것 같은데? 네. 내 방이죠?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하루 들어가네. 팀장방 또 들어갔죠? 업무잖아요, 청소하는 게. 누구야? 저입니다.
최 과장은 왜 들어갔어요, 저 방에? 저는 그 어? 저의 죄를 씻기 위해 팀장방에 팀장방에 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며요, 저 아까 맨 처음에 알리바이 진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8시 50분쯤 이 팀장님 출장 때문에 얼굴도 볼 겸 이야기도 할 겸 해서 팀장실에 들어갔다 왔고요. 8시 50분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아, 들어갔어. 전 라면 사러 갑니다. 뭐야? 아, 끌려 나갔어. 제가 끌고 왔죠.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싸우고 있더라고. 딱 보고 팀장님 방으로 들어간 거지. 윤사원 들어왔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면이 아니라 방향제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뭘 뭐가 들리는 거야 저거? 라면. 뭘 사는 거? 장 사장 들어왔어. 또 나 협박하러 온 거야. 열 10시 10분에 나가서 아, 지금부터가 중요해. 뭐야? 거래 명세서 태우러 간다, 회의실에. 태우러 간다. 회의실 문 잠그고 어디가? 졸려서 회식 갔다니까요. 문 잠겼어. 그 다음에 화장실 갑니다. 아무도 없잖아, 사무실에. 그래, 이 방향은 화장실 방향일 어디가? 수도 있지만 탕비실 방향일 수도 있어. 나도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 담배 피러 가. 김비서 뭐야? 화장실 가야죠. 이제 나랑 나 뇌물 받아온 거야, 지금. 지갑. 중요하다, 중요해. 되게 오랜 셋 시간 중에 한 명이야. 셋 중에 한 명이야. 탕비실과 화장실은 같은 방향에 있거든. 이때 이제 물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회피. 근데 이 물을 맞고 죽은 거야 이 팀장은. 그러면 나왔을 때 탕비실 쪽에서 나온 사람이 나하고 마이사랑 김비서하고 김비서. 마이사 이 난 화장실에 셋이야. 나온 거야. 어쨌든 방향은 아니, 잠깐만. 저쪽에서 나온 사람 3명이야. 검은 공지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뭘 라면이요. 라면 사러 탕비실과 화장실이 같은 방향이야. 그렇지. 그쪽으로 그럼 세 접근 명이야. 가능한 사람은 3명으로 좁혀져요. 오케이. 이 셋 중에 한 명인데 감전사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책상이나 의자나 바닥으로 연결된 선이 있을 거야. 멀티탭이 이거 아니야 지금. 멀티탭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 발 밑에. 지금 저 까만 선이- 아니, 근데 전원 버튼이 전선이 어디 끊어진 있냐고.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이거 전선이 끊어져 있잖아. 끊어졌잖아. 끊어졌잖아. 이거 끊었네. 누가 끊었네. 전선 그러네. 전선 누가 전선 끊었네. 끊어져 있잖아. 감전이네. 그게 뭐랑 연결돼? 전선 끊어져 있었지 이게 지금 않아? 발에 연결돼 있었나 보다. 그지? 아까 몰래 카메라가 작동 안 했을 때 들어왔던 3명을 생각해 보라고. 나, 최 과장. 최 과장, 윤사원. 윤사원. 이 3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자, 그러면 근데 이 생각을 사람 해봐. 중에 이 사람 중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또 교집합이 있잖아. 교집합 누구야? 윤사원, 김비서. 이 셋 다 되지. 아니야. 최 과장, 아니야. 최 과장 들으면 돼, 들으면. 최 과장은 제외해야지. 최 과장 아니지? 제외해야지. 회의실 갔잖아. 흥빈 현장에서 내 라이터 발견됐지. 내 라이터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누구야? 김비서. 거기서 거기서 방향제로 불을 피우고 내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라이터 놓고 왔지. 오, 맞지? 그 라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잖아. 아까 걸레질하러 들어갔잖아. 어. 그래서 라이터를 가져온 거야. 그래. 걸레질하러 걸레질하러 들어가서 라이터 가져와. 너 걸레에다가 라이터 숨겼지? 윤사원, 윤사원님 1대1 신문 가세요. 대상으로 지목되셨습니다. 자, 윤사원. 어썼어요. 어쨌든 지금 윤사원도 그렇고 김비서도 그렇고 화장실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윤사원이 먼저 갔어요. 윤사원이 화장실 먼저 갔지.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그건 모를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졸았어. 졸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모른다. 응, 나는 솔직히 얼굴을 보고 막 이런 거는 아니야. 졸다가 사이렌 소리 듣고 물 맞으면서 그렇지. 바로 나온 거지. 아니 어떻게 진짜. 아니 세트에다가 어떻게 진짜 쓰레기 담아? 정말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탕비실에는 물 흥건히 바닥에 젖어 있었는데 화장실은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즉 화장실에는 스프링클러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윤선이 몇 번째나 마지막에 나왔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셋이 우르르 나갔던 경우만 나는데 CCTV에서.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나가거든요.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김비서가 제일 1빠따로 1빠따?
그 1등으로 뛰쳐나왔고 그 장면이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구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대1 신문 대상으로 형사님 지목되셨습니다. 소름 끼쳐요. 아,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걸 놓치고 있었는데 아무리 감전을 위한 장치를 해놔도 이 사람이 거기 안 앉으면 그만이야. 돌아다니고 있으면 스프링클러를 작동해도 안 죽어. 근데 감전 장치를 해놓고 이 사람이 거기에 오래 착석하게끔 유도하는 거는 수면제라는 거야. 졸려서 엎드려 잘 수 있게. 그걸 형사님이 지적했어. 근데 수면제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마이사랑 김비서밖에 없어. 죽은 이 팀장이 커피를 엄청 즐기는 사람이라 업무를 할 때다 보니까 계속 커피를 마시거든. 맞아요. 계속 커피를 마시거든. 근데 이 성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비서라. 지금 상황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고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나오면은 모르는 척하죠. 그래, 이 얘기 하지 이거 마. 오픈해가지고 김비서 공격하면은 무조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단 왜 저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이죠.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을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감전사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앉으면 감전사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려야 되겠죠. 커피에 수면제 탔습니까? 아니요. 안 탔어요? 커피에 수면제를 타고 거기다가 몰래카메라 작동하는 때 전선을 끊어가지고 스프링클러 딱 나오게 해가지고 감전사를 시키나? 허허 김비서 언제부터 이렇게 악독해졌어? 시간 남았는데 뭐 안 물어보네? 아니요, 안 할래요. 진짜 억울해요. 삐졌어? 네.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 왜 삐지고 난리야? 아 반박을 해 그러면. 했잖아요. 했는데 안 믿잖아요. 아니 뭐 반박을 해봐 그러면은 그 커피에 수면제 안 탔다니까요? 그럼 수면제 어디 있는데? 진짜 울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우는 거야? 야 진짜 울면 어떡해? 아니 밖에서 이게 나온 거야. 내 진짜 울면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아 진짜 윤상원이 자기한테 몰리다가 나한테 하니까 지금 신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울어? 이거 잠깐만. 뭐야? 진짜 몰아붙였나 봐. 지금 누가 불러서 갔었지? 마이사가. 마이사가 불렀어. 근데 마이사가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와서 지금 열받아서 들어갔어. 마이사가? 마이사가? 마이사가 몰아세웠나 봐. 김비서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마이사인데? 당신이야 그럼? 아니 난 진짜 아니야, 아니니까. 김비서 아니면 윤사원이야. 마이사는 왜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사는 마이사는 10시, 9시 사이 없어. 아니 8시 9시 사이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마이사는 아니지. 마이사 진짜 마이사는 이거 무조건 아니야. 도둑이야. 무조건 맞아. 최면이야. 저 리얼로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게 연기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야. 지금 김비서를 취조를 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확인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울더라. 아 정말 이거는 아니 뭐 물론 우리가 과학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울었어. 아니 나도 우는 거 봐갖고 지금 술렁술렁한 거예요. 나도. 울었어. 김비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고 이 정도 연결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기사의 발전을 해? 박수영이라는 건데 나는 이 여자의 눈물을 믿어요. 뭐가 있어요? 뭐야? 이게 스탠드 밑에 이 전선을 잘랐거든. 어머. 이래 봤을 때는 밑에 잘라낸 게 아니고 이 스탠드거든. 이거네. 네. 저게 아니라 여기에 카메라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카메라 설치하면서 이거 끌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저기. 아니 그럼 이걸 이거 끊어놔? 이거 누가 어떻게? 끌어놔? 이거는 누가 샀는데요? 뭐라고? 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누가 샀는지. 보원 씨, 보원 씨, 근데 나 개인적으로 안 볼 거야. 보원 씨 정말.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서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전보원 1대1 신문 대상으로 지목되셨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야 잠깐만. 왜 불렀어 또? 내가 거기서 물어 뜯길까 봐 구해준 거야. 이미 지금 많이 차이 돼가지고 이제 해명해야 되는데 지금 해명도 못하고 지금. 나 지금 같이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스탠드 그거는 그냥 나까지 엮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스탠드가 원인이어서 그게 감전이어서 그래서 첨보안이라면 우리가 CCTV 영상 2개를 추가로 볼 이유가 없어. 첨보안은 거기 등장도 안 했는데. 그렇지. 근데 형사님이 2가지를 줬잖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여자일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왜 앉아서 졸았느냐. 김비서지? 김비서지? 한 명만 더 한 명만 섭외하자. 더 꼬셔. 마이사 마음 돌려야 돼, 마이사. 마이사 지금 흔들리고 있어. 누나가 한 명 맡을래? 한 명 맡을게. 나 마이사 맡을게. 근데 그게 자 보세요. 최봉환이가 잘랐다 그러면 지금 꾸벅꾸벅 조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만들 것이냐. 어? 스탠드, 저 스탠드를 최봉환은 몰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저 스탠드 때문에 몰아가면 안 돼. 네. 꾸벅꾸벅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그렇지. 분명히 필요한 장면이에요, 이 사건에서.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제가 남자 아니야. 둘 중에 한 장담할 수 명. 있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한 명.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야? 잠깐! 왜? 아, 또 뭐? 왜? 머리핀이야. 뭘? 누구야? 머리핀은 김비서지. 나라니까? 또 뭐야? 뭐야? 누구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거 여자들 머리 이거 근데 똥 지금 말할 때다 아니 하는 그게 거야. 아니라 지금 머리가 다 핀을 안 한 머리잖아. 그냥 빨리 합시다. 이 팀장 살인 사건의 최종 투표 결과 범인으로 검거될 사람은 김비서. 당첨. 김비서, 당신은 이 팀장을 살해한 범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비서는 왜, 어떻게 이 팀장을 살해했는지 그래. 사건의 정말 VCR을 공개합니다. 내가 정확할 거야. 6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된 김비서. 그런데 새로운 상사인 이 팀장은 온갖 잡무를 시키며 비서인 자신을 하대하기 일쑤였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이상미가 팀장 자리를 꿰찬 건 분명 능력보다 타고난 배경 덕분이라 생각했고, 그런 이 팀장에 대한 증오와 시샘은 점점 깊어져 갔는데, 2달 전 자신이 좋아했던 최 과장이 그녀와 사귀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급기야 연봉 인상 대상에서 그녀가 자신만을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아까 모른다 그랬잖아. 이 팀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굴욕감이 극에 달한 김비서. 결국 이 팀장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우연히 봤던 영화 속 한 장면과 함께 힌트가 떠올랐고, 저 이 더듬거리지만 팀장 살펴봐. 방에 있던 스탠드를 이용해 감전사를 시킨 후 사고사로 맞네. 위장할 계획을 세운다. 머리 좋네. 이 팀장이 밤늦게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던 사건 당일, 사무실에 있는 저녁 시간을 틈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팀장의 책상 위 스탠드에 전선 피복을 벗겨 전류가 노출되도록 만든가. 잠시 후 팀장실로 돌아온 이 팀장의 커피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섞은 뒤에 그녀가 약기운에 취해 엎드려 잠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팀장을 발견. 김비서는 계획했던 대로 탕비실로 가 탕비실에 있던 가연성 방향제 스프레이와 마이사의 방에서 훔친 라이터로 그래, 라이터. 스프링클러를 향해 불을 야, 왜 쐈는데, 정확했어? 그 시각 다른 용의자들은 최 과장은 회의실에, 천보아는 시설보안실에, 마이사와 윤사원은 각각 화장실에, 그리고 장대행은 귀갓길에 있었는데, 스프링쿨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나왔고,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에 물이 닿으며 책상 위로 흐르기 시작한 전류는 젖은 책상과 맞닿아 있던 이 팀장의 팔을 타고 순식간에 심장을 관통. 결국 그녀는 갑작스런 감점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시각 이 모든 걸 계획한 김비서는 모두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